네, 제가 요즘 한강 작가에 대한 강연을 하는 일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면 늘 듣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소설책을 사서 보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참 읽기가 쉽지 않다. 한강 소설 읽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받아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대학교 전공으로서 공부하는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을 보고서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평생 동안 그것이 문학인 줄 알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의 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은 그 문학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게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기도 할까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 목적이 다가 아니고 설령 그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는 입시 제도라는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의 입학 시험에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작품보다는 합의를 볼 수 있는, 사실 그 해석이 합의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해석이 아니고 설명 정도에 그치는 건데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문학 작품이 실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작품들과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작품들 사이에서 시간의 어떤 갭이라든가 트렌드의 갭이 있어요. 특히 우리의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현대시, 현대소설은 그 과거에 지금부터 상당히 시간차가 있는 어떤 작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여지는 문학 작품들을 읽는 것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죠. 가장 큰 차이를 우리가 단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설의 경우에는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시점이라는 게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근데 이런 시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작품들은 시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시점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대 소설은 시점, 즉 하나의 보이스가 아니고 여러 개의 시점, 여러 인물의 시점, 다중 시점을 가지고 소설이 전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는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시점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나름의 원칙을, 창작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단일한 시점을 사용하지 않아요. 많이 알려진 채식주의자, 시점이 몇 개입니까? 한 여성의 모습을 남편의 시점으로, 그 다음에 형부의 시점으로, 그 다음에 언니 시점으로 묘사하죠. 세 가지의 시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라버 시간, 시점이 몇 개입니까? 목소리를 잃어가는 여자, 또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 두 개의 시점으로 소설이 쓰여집니다. 또 너무 유명한 소년이 온다, 몇 개의 시점입니까? 광주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에 연루된 6명의 등장인물의 시선으로 작품이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는 이미 죽어서 없는 시체 더미 위에 있는 그 소년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하죠. 작별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시점이 아닙니다. 한강 소설을 읽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소설을 배우고서 소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점이 하나의 시점이다. 끝날 때까지 하나의 시점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 한강의 소설은 이렇게 여러 개의 시점, 여러 인물의 시점으로 소설이 전개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설을 읽기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한강 작가는 이렇게 여러 개의 시점으로 소설을 쓸까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 세상이 하나의 시점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인물들이 있고 거기에 연루된 여러 경험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은 하나지만 사건을 둘러싼 경험은 다양하고 해석도 다양하고 의미도 다양하고 그 사건에 대한 판단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건이 하나의 의미로, 하나의 답으로 모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의 다양성, 시점의 다중성이라고 하는 건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다원성을 그대로 소설의 구조 속에 도입하려고 하는 작가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특히 현대소설은 현대소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의 답이 있는가? 하나의 세상을 의미화할 수 있는가? 하나의 시점으로, 하나의 시선으로 어떤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 때 문학은 시도 비슷하지만 소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원심력이 작용하는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심력은 바깥으로 흩어지는 힘이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고 답을 찾지만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의미화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삶이 가지고 있는 그 모호성, 애매성, 수수께끼 같은 측면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각성시키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욕망, 탐구,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많이 읽은 사람들, 문학 공부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간단하게 단언하거나 판단하거나 내 생각이 옳다. 그래서 그것을 목소리 크게 주장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서 경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분이 문학을 많이 읽은 사람이구나. 문학을 많이 읽은 사람이 갖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거든요. 그 태도가 뭐냐면 이런 시점의 다양성, 다원성, 모호성, 애매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아요. 물론 자기의 생각은 있죠. 그러나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욕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쉽게 그걸 반박한다거나 뭔가를 큰 목소리를 주장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읽기를 통해서 복합성 같은 것들을 이제 수용하고 인간이 겸손해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